자, 그럼 이제 리스닝 키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이제 우리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간단히 우리가 함께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리스닝 키라는 시간은요, 영어 소리의 규칙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보통 한 그 정도 걸릴 텐데 이 시간 사이에 제가 알고 있는 영어 듣기의 원리 또는 영어의 소리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전수해드리는, 제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노하우를 쫙 전수받아서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 영어 듣기에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는데, 포인트는 이 강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쑥쑥 오를까요?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에게 이런 노하우들을 전수받으시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책을 사면 뒤에 이렇게 CD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코스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공부한 그날의 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영어 소리의 규칙을 여러분들이 적용시켜서 직접 들어보고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또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을 하면서 연습을 하실 때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자, 듣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읽을 수 있어야 들을 수 있다고요.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보자면요. 자, 발음할 수 있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건 내용적인 측면이라고 봤을 때 소리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가 어떤 소리를 발음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소리를 드러낼 수 있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어려워하시는 발음 같은 거, 뭐 R 발음하고 L 발음하고 구별하는 거라든지 Z 발음 이런 것도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잘 못하시고 이런 것들 내가 할 수 있게 되면요. 그러면 이 소리들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한 어떤 그런 영어 듣기의 원리를 가지고 연습을 하실 때 그냥 듣기보다는 그 각각의 문장들을 따라 말해보고 내가 제대로 된 발음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기 위해서 듣기뿐만이 아니라 발음을 하는 것 자체에도 시간을 또 많이 투자해 주시면 해주실수록 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향상될 거라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지금 우리가 쭉 한번 같이 정리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저와 같이 50강 동안 공부를 해 나가시면 여러분들 우리 원서 읽어가면서 그렇죠? 읽기 실력을 향상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의 듣기 실력도 이만큼씩 향상이 될 거라는 거 약속드릴 테니까 절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은요, 바로 음절이란 것입니다. 이 음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 머릿속에 이해가 되어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많은 영어 소리의 규칙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1강부터 10강까지를 어떤 그 영어 듣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짜놨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이 음절의 이해가 제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거. 오늘 강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요거 좀 강조를 드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절이란 게 뭐냐면 정의를 보면 음절이란 건 발음의 최소 단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대한민국. 저 단어를 읽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몇 번 소리를 내야 됩니까? 대한민. 자, 네 번째가 안 펴지니까 국. 대한민국. 4번 소리를 내면 저 단어를 읽을 수 있죠. 그러면 저 단어는 4음절짜리 단어가 되는 겁니다. 요거예요. 소리를 내는데 그게 몇 번 소리가 나냐에 따라서 음절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 샌드위치는 역시나 샌드위치 4번 소리 내면 저 단어를 읽을 수 있는 거니까 4음절짜리 단어고요. 이건 어때요? 다이아몬드, 요거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글자 수만 세봐도 알 수 있죠. 저거는 5음절짜리 단어가 됩니다. 중요한 건, 재밌는 건 우리나라 말에서는요, 단어의 음절 수는 그 단어의 글자 수와 일치해요.
한 글자가 결국 한 음절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서는요. 중요한 건 영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음절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영어 듣기를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대한민국 봤었죠.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Korea 되지 않겠습니까? Korea라는 단어는 몇 음절짜리 단어일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세지 마시고 들어볼게요. Korea, 한 번 더. Korea, 자, 이건 몇 음절짜리인가요? 코리아니까 3음절 아닌가? 3음절 맞아요. 자, Korea는 3음절짜리 단어입니다. Korea라는 거 실제로 3번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sandwich, 영어로. 아까는 이제 우리가 샌드위치 한글로 봤잖아요. 그 샌드위치, 이건 4음절이었고. 영어로 샌드위치는 몇 음절짜리일까요? 들어볼게요. sandwich, 한 번 더. sandwich, 이거 난 여전히나 4음절로 들리는데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틀렸습니다. 영어에서 샌드위치는요 2음절짜리 단어예요. 자, 아직 놀라시면 안 돼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뭐 봤어요? 다이아몬드 봤었죠? 영어로 다이아몬드는 몇 음절짜리일까요? 역시 이것도 들어봐야 되겠죠? 자, 들어봅니다. diamond, 한 번 더. diamond, 한 번만 더. diamond, 자, 이거 몇 음절짜리 발음이었을까요? 난 여전히 5음절짜리로 다이아몬드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요것도 2음절짜리 단어입니다. 샌드위치 우리나라 말로 4음절이었죠? 영어로는 2음절이에요. 다이아몬드 우리나라 말로는 5음절이었죠? 영어로는 2음절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말과 영어말에 있어서 음절의 개념이 차이가 나지? 왜냐면 자, 우리나라 말은 한 글자가 한 음절이 되는 걸 우리가 아까 봤었죠. 영어는요. 단어에 사용된 알파벳의 숫자와 상관없이 그 단어 안에 모음의 개수로서 음절이 나뉘어집니다. 보면요. 샌드위치 보세요. A 그리고 I 모음이 2번 쓰였어요. 그래서 쟤는 2음절짜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다이아몬드는요 IA 그리고 O 해서 모음이 3개 쓰였는데요. 참고적으로 모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음 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고 모음은 아야, 어여 이런 게 다 모음이잖아요. I, A, O가 모음 3개인데 왜 쟤는 2음절이에요? I, A가 하나의 모음처럼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나의 모음 그리고 O를 하나의 모음 해서 2개 모음 2음절짜리 단어로 우리가 보는 건데 이렇듯 영어는 모음의 수에 따라 음절이 나뉘게 돼요. 우리말과 영어가 갖고 있는 음절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영어에는요. 보세요. 자, 샌드위치 다시 한번 봅니다. sandwich, 좀 특이한 게 있잖아요. 샌드위치랑 비교했을 때 sandwich, 영어에는 강세가 있죠. 여기 보면은 요거 있잖아요. 약간 쌀 한 톨처럼 이렇게 표시된 거. 이게 이제 거기 강세가 있다는 거거든요. 샌드위치. 샌드위치가 아니라 샌드위치. 요 센 부분에 더 세게 소리를 내야 된다는 강세가 영어에는 존재해요.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아몬드. 우리나라 말에는 강세가 없어요. 다이아몬드. 그냥 이렇게 다 똑같이 발음하잖아요. 영어는 안 그래요. 들어보세요. diamond, 강세가 있어요. 어디에? diamond, 어디에? diamond, 앞에 여기 표시된 이 부분에 강세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렇듯 영어에는 강세까지도 존재해요. 모음의 개념이 아니죠. 음절의 개념이 우리말과 영어가 다르고 영어에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강세까지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듣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왜냐면 이 음절의 개념의 차이와 함께 강세 유무가 영어에 존재하는 고유의 리듬을 만들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특별히 리듬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영어는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난 영어가 안 들려. 몰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얘가 몇 개 더 있어요. 간단히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 보세요. strike, 야구에서 공 던져서 투수가 공 던져서 strike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거 요렇게 발음돼요. 요렇게 발음됩니다. strike, strike, 요렇게 발음되죠. 자, 요거 1음절짜리입니다. 스트라이크 우리나라 말로는 5음절짜리거든요. 영어로는 1음절짜리예요. 선생님 스트 그리고 마지막에 크까지 해서 스트라이크 5음절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말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음절의 수가 다르다는 건요. 무슨 차이냐면 실제로 소리가 그러면 한 번만 나냐. 스트라이크 5번 우리나라 말은 음절로서 발음을 한 이 단어. 스트라이크 뭐 영어로 이렇게 읽으면 그러면 정말로 소리가 하나만 나냐.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5음절짜리는요. 1음절짜리 단어보다 어쨌거나 그 단어를 발음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 음절의 차이는 그 시간을 발음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음절이 왔다 갔다 하면은 리듬감이 달라지고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1음절인가에 집중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음절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그리고 강세가 또 영어에 있기 때문에 리듬감이 달라진다는 거. 보세요. 스트라이크와 스트라이크. 이건 분명히 다른 리듬감을 가지고 발음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보세요. apartment 들어볼게요. apartment, apartment,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아파트라고 부르는 건데 아파트먼트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5음절이죠. 영어로는요 3음절입니다. apartment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아파트먼트 절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원어민들이. 왜? 원어민들에게 아파트먼트는 3음절짜리 단어거든요. apartment 강세와 함께 중간에 강세와 함께 apartment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강세도 없이 5음절짜리로 아파트먼트 이러면 절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거기까지예요. 그냥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뭐 더 없어요. 자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뭡니까 이 단어? 우유란 뜻의 단어잖아요. milk, 그래서 발음이 milk, 요렇게 milk, 이렇게 되죠. 제가 유학을 고등학교 때 갔었는데 뉴질랜드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가지고는 이제 뭐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슈퍼에 갔는데 슈퍼에 뭐 우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유 어디 있어요? Where is milk? 막 이랬는데 절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나? 원어민인데 영어를 못하나? 이 사람들은 막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뉴질랜드라서 이 사람들은 영어를 좀 다르게 하나? 나 혼자 저 혼자 되게 막 복잡해하고 뭔가 다 황당해가지고는 적응 못하고 그럴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밀크라고 우리는 이걸 읽어요. 밀크라고 이 음절로 읽습니다. 실제로 얘는요. 그렇죠. 보이죠 이제 1음절짜리 단어예요. 밀크라고 말하면 절대 원어민들은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milk. 크가 아니라 이 소리만 내야 되거든요. 밀크가 아니라 milk. 이 소리만 내서 1음절짜리로 얘를 발음해줘야 원어민들은 이걸 알아듣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영어의 음절들을 제대로 나눠서 발음할 수 있는지 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보다 어쨌거나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음절의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 스트라이크 절대 원어민들은 못 알아듣는다. 왜? 원어민들에게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 1음절짜리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의 길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파트먼트 안 돼요. apartment. 그렇죠? 밀크 안 돼요. milk.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되는 이유 음절이 기본적으로 다른 개념으로서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다라는 거죠.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음절의 차이와 강세 유무가 영어 고유의 리듬을 만들게 되고 이 음절도 이해를 하고 또 이제 강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줌으로써 이 영어의 리듬을 익히게 됨으로써 우리는 영어 듣기의 기본기를 쌓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강세도요. 음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요. 영어에 대한 리듬도요. 계속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뭐만 하시면 된다고요? 다르네. 그것만 영어, 우리말, 음절의 개념 다르네. 조심해야 되겠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방금 제가 이야기 나눠드린 요것들을 좀 활용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들어보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 중에서 한 2문장 정도 들어보기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 listening to sentences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문장에 요 하얀 칸 있죠? 하얀 칸에 들어갈 내용 여러분들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저는 그냥 연속으로 2번 이렇게 들려드릴 거예요. 조금 더 몇 번 들어보고 받아 적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멈춰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들려드릴 테니까 저 중간에 뭐가 들어가나 받아 적어 보세요. 갑니다. And the most important city in Italy is Rome itself. And the most important city in Italy is Rome itself.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먼저 2번 들어봤습니다. 느리지 않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원서에 그 있는 딸려오는 그 오디오북에 성우분이 녹음해 주신 거 이거 절대로 느린 속도가 아닙니다. 원어민들 속도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50강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연습을 해 나갈 겁니다. 오늘 안 들린다고? 당연하죠. 오늘 들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 수업 안 듣고 계셔도 될걸요, 뭐. 그렇죠? 안 들리는 게 당연해요. 포인트는 꾸준히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갈 거라는 거. 그래서 완경을 해 나갈 거라는 거. 그 부분이 되겠는데, 자, 먼저 답을 좀 보여드릴게요. 답은요, the most important 였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들리셨어요? And the most important city in Italy, 그렇죠? 여기까지 다시 한 번만 더. and the most important city in Italy 여기까지 들리셨나요? 만약에 이게 안 들리셨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most와 important라는 단어를 모르던지 아니면 자 보세요. most라는 단어를 3음절짜리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던지. 그러니까 원래 쟤는 영어로는 몇 음절짜리? 1음절짜리거든요. most. 이렇게 간단히 빨리 발음하고 싹 지나가야 되는 단어가 바로 저 most라는 단어예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거를 most라고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아. important도 마찬가지예요. important라고 나는 이 단어를 4음절짜리 단어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 실제로 영어로는요. important 3음절짜리 단어입니다. 음절, 내가 예상하고 있는 이 소리의 음절수와 실제로 나는 이 소리의 음절수가 달라버리면 절대 여러분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그리고 강세도 important, 포에 강세까지 있어요. and the most important 이렇게 빨리 지나간단 말이죠. and the most important가 아니라 and the most important and the most important. 리듬감이 생기죠. and the most important 요렇게. and the most important 다시 한번. and the most important 요렇게. 이 리듬감이 왜 생기냐? 우리나라만의 리듬감이 없는데 and the most important. 이제 우리나라말로 읽자면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절의 개념의 차이와 함께 강세 유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다시 들어볼게요. 문장 쭉 갑니다. and the most important city in Italy is Rome itself. 자, 좋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한번 갑니다. 말씀드렸죠. 읽어서 발음할 수 있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가요. And the most important city in Italy is Rome itself. 굉장히 리듬감이 딱딱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골랐어요. And the most important city in Italy is Rome itself. 이 리듬감이 살려져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어낼 수 있을 때까지 듣고 말해보고 리듬감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시는 거예요. 다음 문장 볼게요. 다음 문장 봅니다. 자, 이번 문장은 조금은 더 길어 보이죠? 그렇죠? 조금 더 길어졌어요. 아주 조금 더 길어졌어요. 역시나 두 번 듣고 올게요. You notice that the land all around the Mediterranean is glowing yellow. You notice that the land all around the Mediterranean is glowing yellow. 자, 좋습니다. 꼭 어디다가 이렇게 받아 적지 않으셔도 돼요. 이 단어인 것 같아. 머릿속으로 그냥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포인트는 내가 정말 집중해서 그 소리를 들여보고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떤 의미, 어떤 단어를 의미하고 있는지를 또 한번 내가 머릿속에 그려보고 요거면 돼요. 굳이 뭐 이렇게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몇 번 더 들어보고 싶으시다? 항상 이렇게 돌아가셔서 멈춰놓고 생각도 해보고 한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강의를 활용을 해주시되 자, 답 보여드릴게요. 답은 이렇습니다. 답을 보여드린 채로 들어볼게요. You notice that the land all around the Mediterranean is glowing yellow. 되게 재밌는 게 보고 들으면 들려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안 보고도 들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만약에 지금 방금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드러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거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노란색으로 다 표시를 해놨죠? You notice. 저기 강세가 먼저 한번 있어요. You notice가 아니에요. You notice. no의 강세가 있어요. You notice that 이렇게. you notice that 그렇죠? You notice.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You notice가 아니잖아요. you notice 그렇죠? 이런 강세가 영어에는 존재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 땅, land 이음절자리가 아닙니다. land 이건 1음절자리예요. the land 해서 the land 지금 여기는 the land를 제가 들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참고적으로 the land all around까지 한번 가볼게요. 요 land all around 뒤에 있는 D는 발음도 안 돼요. 보세요. the land all around 그렇죠? the land all around 그렇죠. land all around 드 발음 없어요. 1음절짜리고 요거 around 우리나라 말로는 4음절짜리인데 얘 사실은 영어로는 2음절짜리밖에 안 됩니다. around랑은 리듬감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지 중에 Mediterranean 강세가 또 있죠. 그렇죠? Mediterranean 그렇죠? 요거 약간 지금 성어분이 약간 깔아서 발음해서 강세가 잘 안 사는데 Mediterranean the Mediterranean 단어가 길다 보니까 강세도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충격적일 거예요. yellow 이것도 여러분들 yellow라고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노란색 yellow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이 단어 잘 들어보잖아요. yellow 뭐라고 발음합니까? yellow 뭐라고? yellow
음절수만 따져볼게요. 우리나라 말로는 yellow 3음절이에요. 저거는 영어로는 yellow. yellow 2음절짜리 단어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yellow도 나중에 보면 안 들리게 돼요. 왜? 우리는 3음절짜리 소리를 기대하는데 실제로 원어민들은 저걸 2음절로 발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 음절의 차이가 중요하구나. 여기까지 깨달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듣고 발음 한번 해볼게요. You notice that the land all around the Mediterranean is glowing yellow. 자, 읽습니다. 천천히 가요. 시작. You notice that the land all around the Mediterranean is glowing yellow. 지금 당장 이 문장이 저처럼 쫙 안 읽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는 먼저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음절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음절의 어떤 그 차이, 음절에 대한 개념의 차이와 강세 유무가 영어 고유의 이 리듬감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 리듬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듬감 없이 말을 해온 우리 사람들에게 영어를 들려주면 이게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리듬감을 앞으로 공부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1강. 조금 내용이 길었을 수도 있겠어요. 특히나 이제 초반부에 설명까지만 강의 시작하기 전에 또 그 코너가 작은 거 하나 또 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 내용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 그렇죠? 요거 다시 한 번만 강조를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